저는 취재 발표를 맡은 영남대 김병주 교수입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대학 유형별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 분석입니다. 사실은 유형별로 대학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인데, 사실은 이제 정보공시를 통한 분석 플러스 설문조사를 분석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정보공시를 통한 분석은 누구든지 자료를 얻어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략하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 녹화와 오늘 이 그 웹엑스 토론을 동시에 진행해야 돼서 화면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설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화면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마우스와 요걸 가지고 두 개 눌러야 되는데, 일단은 공유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학 유형별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 분석이고요. 이렇게 됐고요. 주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립 유형별 대학 재정 구조와 현황은 정보공시 자료를 주로 토대로 한 거고요. 유형별 개별 대학의 재정 사항 조사 결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거고, 이러한 그 대학 재정 부족의 결과들 그리고 이제 과제와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그리고 10년이 훨씬 넘게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은 대학 교육의 질과 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우리 대학생당 교육비가 중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보다도 심각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는 대학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글 하나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비수권 대학들의 올해 학생 모집이 심각한 현상, 특히 이제 광역시 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점 대학조차도 학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들이 여럿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자주 보았던 것입니다. 총인구 성장이 2017년 통계청 조사할 때는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미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인구 성장률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우리가 이제 특히 학령 인구를 생각을 할 때 0세부터 14세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가 2067년까지 고의 추정을 해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령 인구 연령 구조가 심각하게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에 대한, 늘 아마도 수도 없이 보셨을 자료이겠습니다만은, 입학 정원이 그대로라면 학령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입학 정원, 특히 입학 가능 학생 수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사실 이제 이게 오늘 모 지인이 지난 2001년에 MBC에서,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방송에서 2022년부터 심각하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예측이 되었지만 우리는 왜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스스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립유형별 대학재정 구조와 현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봉시사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재의 심각한 현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도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 능력은 크게 위축되고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정년 트랙 교원의 충원은 크게 증가하고 계약직 직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10년 가까이 동결 또는 인하되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19는 대학의 재정 수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인당 GDP가 이태리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맞먹는 양질의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될 대학은 연명하기 급격한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당 교육비, 초, 중등교육 학교보다도 훨씬 못한 돈을 지출하는 대학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학생당 교육비 우리나라 초등은 11,700불, 중등 13,500불이지만 대학은 10,000불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립대학 재정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립대학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데이터만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2011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저기 정보공시 자료를 가지고 내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국공립대학 회계별 총 재정이 6조 8천억이었고요. 2015년에 8조 4천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16년에 7조 6천억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산단에게도 갑자기 2010년에 뚝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발전기금에게도 뚝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면 대학회계는 대체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길래 그런지를 찾아내지를 못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추이를 보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부터 국립대학은 자료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이제 국공립대학 대학 회계 지역별 총 지출 규모는 2016년 대비 2019년에 수도권이 4천억 정도, 비수도권이 6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비수도권이 많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을 따지자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6년 대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대학회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이제 개별 대학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를 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세입결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의 추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결산액은 갑자기 이렇게 2016년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19년까지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이제 연구 학생병비가 줄어들고 인건비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약간 낮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학근임과 소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타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재정 현황입니다. 사립대학은 2011년과 2019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19년 명목 금액으로는 약간 증가하였지만
불변금액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서 불변금액으로 하게 되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수강료 수입은 명목금액으로 해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만 약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실질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세출결산을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관리운영비는 대학들이 이제 얼마나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및 부채 지출, 주로 이제 돈이 줄어들게 되면 시설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장마철에 40몇 군데 비세는데 10몇 군데밖에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자산 및 부채 지출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는 늘어났는데 이건 인건비를 늘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 구조개혁변화 각종 평가에서 잘 받기 위해서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가 총 보수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 재정현황 전체적으로 볼 때 2016 회계년도부터는 사립대학 운영비용이 운영수익을 초과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및 수강료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관리운영비, 연구학생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명목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변가로는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실질적인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 금액에서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입학금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내후년에 전면 폐지되게 되는데 이한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라서 일반 대학은 973억, 전문대학은 736억, 총 1,700억 원이 입학금 감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체적인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5억, 어떤 대학은 27억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 더 많은 입학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만 하고 2022년까지 매년 20%씩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별 평균 대학 등록금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과에서도 국공립 6.2, 사립 3.2% 줄어들었고 이거를 이제 2011년 기준 불변가로 환산했을 때는 국공립 15.4, 사립 12.6%나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정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환원율은 사립과 국공립 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등록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나고 교육비 환원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립과 국공립 공이 등록금 환원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16년에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6% 이상이 이제 감면을 하게 돼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재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율은 국공립대학은 2019년 기준 67.1%, 사립대학은 51.8%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립대학조차도 평균 52%의 등록금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형별 개별대학의 재정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총 28개 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응답 설문지를 보냈을 때 전국에 있는 대학들 다 보내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응답하는 대학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고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다 이제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아는 인맥 기획처장 동원해서 응답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 28명, 28개 대학밖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국공립 8개, 사립 20개, 그다음에 재학생 수에서 5,000명 이상 10, 5,000명에서 10,000명 대학 8, 10,000명 이상 대학 10, 수도권 대학 7, 비수도권 대학 21개로서 대체로 이제 그 비율에 있어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학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 18%가 100% 확보했다라고 2020년에 응답을 했습니다. 60% 이상 확보했다는 대학이 2개 대학이고 80% 이상 확보했다는 대학이 보시는 것처럼 약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만 명 이상 대학은 이제 수도권 대학이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 이상 확보했다는 대학은 소규모, 중소규모 종교계계 대학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비슷한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 100% 필요 대비 100% 확보했던 대학은 비슷했고 내용에 있어서 60% 미만 확보했다는 대학도 1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했다는 대학은 100% 이상 대학은 이제 10%로 줄어듭니다. 아까 이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했다는 대학이 수도권 아니 재학생 수 10,000명 이상 대학에 1명 있었다면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 확보 10,000명 이상 대학 제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60% 미만 확보했다는 대학도 7%나 되고 어쨌든 제대로 확보했다는 대학이 종교계 대학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100% 확보했다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 대학 교육 정상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얼마냐, 이제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대학이 6개 대학으로 약 23% 정도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소규모의 주로 종교계 대학이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은 없고 100억 이상 필요하다는 대학이 46%, 500억 이상 필요하다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대학 보시는 것처럼 중 5천에서 10,000명 대학이면서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들이 약 거의 70%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 기준입니다. 2019-20학년도의 등록금 수입 금액의 평균을 보면 2020년 대비 2019년의 등록금이 더 많아서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8억 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각종 교육원, 어학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등등의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입 대비 지출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이 2020년에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약 6.4억 정도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에도 손해를 보고 있어서 약 8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고요. 셔틀버스로 인한 수입 그 손해도 약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지출,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적자폭이 코로나19로 해서 약 19억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만큼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 대학, 수도권에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이 있고요. 비수도권의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대형 국립대학은. 그러게 비수도권의 대형 사립대학 둘 다 학생 수 거의 2만 명 규모의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립대학입니다. 이 4개 대학을 개별적으로 모든 조사와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본 결과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은 최소한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100%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상을 위해서는 약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립대학입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인데 최우선이 대부분에 필요한 재정을 7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정상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상을 위해서는 약 3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2개 대학은 70 내지 80, 60 내지 80밖에 확보를 못했고 100억 또는 30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28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여기 28개 대학에서 교육여건 시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시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보통 수준 이하로 뭐 정상을 위해서 교육시설 확충, 유지보수, 강의시설 환경 개선, 실험실 실습비 지출, 도서구입비, 교내 부서 운영지원비,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각각 물어봤는데 대체로 이제 40% 정도가 보통 수준 이하로 실시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실시했거나 필요한 만큼 실시했다는 응답이 약 대략 평균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약 15%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필요한, 이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실시한 것은 15%밖에 못 된다는 것은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재정 부족의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대학 재정 부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일단 제가 이제 5년 전에 대학 정보공시사를 토대로 해서 인건비 비율이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그 대학은 상당히 발전하기 힘들다, 운영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넘는 대학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지방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많은 대학이 넘어섰긴 했지만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70에서 80%입니다. 70% 이상인 대학, 인건비 대비 등록금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이 42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80% 이상인 대학도 31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90% 이상인 대학도 무려 몇 개 대학입니까? 이게 20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대학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결과는 결국 이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현황 국제부에서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당 고등교육의 공교육비는 OECD 38개국 중 28위입니다. 학생당 10,000불은. OECD 평균은 16,000불이죠. 학생당 공공재원,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까지 포함한 건데 공공재원 투입액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1,000불인데 우리나라는 4,000불로서 절반은커녕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전체적으로 11위나 돼서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공재원만 놓고 보면 38개국 중 31위에 불과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대학생 인당 공교육비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에서는 약 10,000불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는 4,000불밖에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인당 공교육비는 고등교육의 학생 인당 고등교육 학생 인당 공교육비는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67%에 불과합니다. 반면 초등, 중등은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 국제 경쟁 추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모습은 그래프에서 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하향 곡선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S에서 평가한 세계대학 순위 500위권 내에 드는 우리나라 대학들입니다.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대학들입니다. 500위권에 드는. 여기가 이제 순위 500이고요. 2주로 갈수록 1위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때 대체로 이제 10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은 학생당 교육비 평균과 그다음에 세계대학 순위 평균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에 있으면 학생당 교육비 지출하고 세계대학 평균의 지출이 평균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추세선보다 높이 있으면 학생당 교육비 지출은 높은데 세계대학 순위는 낮은 겁니다. 밑에 있을수록 학생당 교육비 수는 적게 투자해도 세계대학 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다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것보다 훨씬 더 세계대학 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제가 이제 매년 봤는데 모든 대학들이 세계 순위가 매년 조금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안 하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대학의 교육요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지원비는 장학금에 학생지원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않고 있습니다. 그때 기타 학생경비를 포함해서 연구비, 실험실비, 기계급여비, 도서급여비 모두 다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2020년 기준 사용기한, 그 내구예산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비 기자재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국공립대학조차 응답대학 8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이 40% 이상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실험실비 기자재비,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대학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을 여전히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19개 대 중에서 13개 대학이 내구연한 경과한 실험실비 기자재 비율이 40%가 넘고요. 12개 대학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 대학의 교육요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의 감소에 대해서 그 4개의 개별 면접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학교육 정상학에서 교육시설 확충, 유지보수, 환경개선, 실험실비 지출, 도서급비 지출, 교내 부서 운영비 지원, 온라인 환경 구축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수도권의 대형 사립대학은 그래도 필요한 만큼 실시했다라고 했지만 비수도권 거점 대형 국립대학은 어느 정도밖에 또는 보통 수준으로 실시 못했고 비수도권 2개의 사립대학은 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 실시하거나 보통 수준으로밖에 실시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제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대학 재정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고 과제 방향은 이제 다른 논의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심각하다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는 없고 간단하게 주요 문제를 토대로 해서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 대규모 대학보다는 중소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낮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 다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재정 총량 규모의 절대 부족과 국고를 포함한 외부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입 구조는 취약하고 세출 구조는 아주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수준보다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및 학생당 교육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논의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고등교육 재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고등교육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수 차원의 협력이 미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지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학 재정 확보 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학 재정 안정적 확충을 위한 기반만이 필요한데 논란의 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방교육 재정과의 연계, 사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예산과 통합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 그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다시 회기가 끝나면서 없어진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통한 충분한 독립재원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겠고요. 대학 유형별 대학 재정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정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면 가칭 대학재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가보시면 많이 놀랄 것입니다. 비올 때 거점 국립대학, 큰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조차도 비올 때 비세는 곳을 수리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정할 수 없다면 등록금을 현실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감 등록금 특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의 법으로서는 어쨌든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에도 올릴 수 있는 등록금이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육 신설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이 이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지역 발전 중추 기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순환 구조의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다양한 입학 지원의 발굴 확보, 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확보 등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곁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